예,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안철호 교수입니다. 벌써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명사 특강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2의 갱년기와 호테크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 다 좀 생소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제2의 갱년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호테크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갱년기라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되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가 있고 갱년기가 있고, 갱년기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무너지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그 현명하게 갱년기를 넘기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때 이제 건강을 상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여성들이 흔히 이제 50대 그 전반에 갱년기가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폐경이 왔을 때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석류를 많이 먹죠. 근데 사실 석류가 뭐 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여성 갱년기를 얘기할 때 지금 보여드릴 그림은 로시티의 페르세포네라는 그림이거든요. 이 페르세포네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봄의 여신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하 세계에 하디스라는 이제 신한테 끌려가서 납치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우스 신이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서 돌려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이 페르세포네가 이 지하 세계에 있는 석류를 먹어서 이제 결국은 나머지 1년의 그 4분의 1 정도는 지하 세계에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겨울이라는 게 있게 되고, 다시 이제 페르세포네가 다시 지상으로 오게 될 때 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화에서도 이 이제 페르세포네라는 이 봄의 여신의 상징으로 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석류를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이 석류라는 게 여성성에 굉장히 좋은 과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이유는 이 석류가 갖고 있는 파이터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식물성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 호르몬 그러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은 알고 계시겠지만 또 사실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갱년기 때 여성 호르몬도 여러 가지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지만 에스트로겐뿐만이 아니라 프로게스테론 호르몬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제 가장 뭐 남성적인 영웅이 누구겠는가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사실 이제 유럽을 지배했던 그 나폴레옹이 가장 남성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은 알프스산을 넘는 나폴레옹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결국은 이제 황제가 된 나폴레옹의 그림을 그 초상화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제 알프스를 넘어갈 때 이 나폴레옹의 그 말 옆에 있는 이 돌에 보나파르트라고 이제 나폴레옹의 이름을 새겨 놓을 정도로 그 당시 유럽의 남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나폴레옹의 이런 남성성이 과연 정말 남성의 어떤 표상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볼디니가 그린 몽테스큐의 백작의 초상이라는 그림인데요. 사실 남성들이 그렇게 뭐 육체미가 있고 또 이렇게 막 말하자면 이제 그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것도 말고,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지적이고 이런 세련된 이런 어떤 매너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몽테스큐의 백작은 자기 스스로가 유럽의 어떤 사교계에서 굉장히 지적인 토론을 많이 하고 굉장히 멋쟁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들이 이제 뭐 뇌생남이란 말 많이 하는 것처럼 이 뇌가 그 지적인 그런 남성들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남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건데요. 하여튼 이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것들도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재밌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제 인생에 있어서 사춘기를 겪었을 때 그 소녀의 어떤 초경이 왔을 때 그 불안감과 또 막연히 이제 그때 감수성이 풍부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는 이 달리의 창가의 소녀 같은 이런 느낌들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런 어떤 여성 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되면서 느꼈던 그런 소녀적인 감수성이 이제 제임스 티소의 10월이라는 그림을 보게 되면 가을이 되고 단풍이 들고 또 이제 이 여성이 말하자면 이 숲속으로 떠나가는 것처럼 누구나 이 여성은 또 남성은 다 이렇게 갱년기라는 시기를 겪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갱년기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는 폐경과 관련돼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경 정기라는 게 뭐냐면 규칙적으로 뭐 28일이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35일이든 이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그런 규칙적인 생리 주기를 갖고 있는 시기를 우리가 폐경 정기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이게 생리가 불규칙하게 나오는 시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데 짧긴 짧습니다. 이 불규칙한 생리 주기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마지막 생리가 딱 끝나고 비로소 이제 폐경이 되는데 그 나이가 평균 한 50대 전반, 뭐 51살, 52살 이때 폐경이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이렇게 절벽처럼 떨어지면서 계속 이제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경 후에는 이런 이제 여성 호르몬들이 안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또 이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갱년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갱년기라는 것은 폐경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폐경과 갱년기를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던지는 화두는 갱년기가 지났는데도 60세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처음 갱년기를 느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어떤 이제 동요가 심해지는 그런 시기. 아니 나는 이미 갱년기가 지났는데 또 이런 증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저는 이제 제2의 갱년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갱년기라는 거는 이제 남성 갱년기는 40대 초반에 일어난다고 돼 있고 그다음 남성 호르몬은 이제 안드로겐, 뭐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은 서서히 저하가 되기 때문에 여성처럼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증상이 생기는 남성 갱년기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갱년기라는 게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만 관련된 이 성 호르몬 갱년기를 우리가 제1의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60대쯤 돼서 또 그런 갱년기 증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제2의 갱년기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갱년기라는 건 하나의 호르몬이 저하되는 어떤 인생의 한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호르몬들이 하나씩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의 스펙트럼이 갱년기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갱년기라는 게 여러 가지 호르몬이 이제 그 분비됐다가 떨어지고 또 다른 호르몬이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호르몬이 이렇게 출렁되는 그 시기에 느끼는 증상과 그 시기에 이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건강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갱년기거든요. 그래서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긴 호르몬의 어떤 터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갱년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갱년기는 2번 찾아올 수도 있고요. 3번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를 제1의 갱년기가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50대 무렵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를 제1의 갱년기를 한다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진 시기를 갖다가 대체하는 어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건 또 65세쯤 돼서 또 급격히 저하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는 제2의 갱년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성장 호르몬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고 떨어져 있는 것을 잘 극복을 했는데 70대가 또 지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또 확 떨어지는 그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제3의 갱년기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갱년기가 우리가 파도가 온다 그러면 첫 번째 파도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정비를 하고 대처를 했는데 2번째 파도가 또 온단 말입니다. 그게 또 이제 제2의 갱년기고 그때 한번 몸은 출렁대는 거죠. 그다가 또 이제 70세 이후에 3번째 파도가 이제 또 왔을 때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또 이렇게 출렁대는 시기, 그게 제3의 갱년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호르몬의 파도가 출렁될 때마다 잘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갱년기가 1번 오고 2번 오고 3번 온다 그래도 계속 건강을 유지하고 계속 이제 노화가 오지 않고 젊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올 때마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당뇨병 생기고 골다공증 생기면은 계속 갱년기가 올 때마다 이제 몸은 축이 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여성 호르몬이라는 게 여성들한테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여성들한테도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여성들이 좀 우악스러워지고 또 남성들은 또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성을 잃게 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슬픈 뭐 드라마를 보면은 눈시울이 좀 축축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 갱년기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이제 램피카이그램인데 보면은 아주 이 여성이 마치 남성적으로 자동차를 몰고 있는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여성들도 남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여성들에게 나오지만 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여성들한테는 일부 남성 호르몬이 나올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은 줄어드는데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은 일부 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 이후에 더 말하자면 성격이 과격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 호르몬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성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어떤 감정들을 이해 못할 때도 있고요. 남성들의 또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여성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서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완전히 이 두 남자 여자라는 개체가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뭐 결국은 호르몬의 차이가 근본적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서로 간의 이 인식의 차이나 이런 어떤 신체 구조의 차이를 이게 그냥 이해 못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호르몬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호르몬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남성 호르몬 또 이런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려면 결국은 우리의 그 생활 습관 뭐 예를 들면 식사면 식사, 운동이면 운동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는 건요, 내가 내 스스로 분비하는 생체 정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틀리게 우리가 이 호르몬은 충분히 내가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호르몬이든 남성 호르몬이든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갱년기에 호르몬 변화가 가장 극심한 시기에 일주일에 3번 이상 산책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 또 뭐 근력 운동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그 국민 체조가 굉장히 좋은 운동, 그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트레칭을 하고 뭔가 자신의 루틴을 만드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 운동을 자꾸 해야 합니다. 대개는 뭐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하러 가려면 또 여러 가지 뭐 경비가 든다고 하지만 이 계단 같은 걸 이용해서 한 4층 정도를 매일 하루에 이제 뭐 2-3번 정도 걷게 되면 최소 8층에서 12층 정도를 그 계단을 오르게 되는데 이런 일상적인 생활에서 운동하는 거, 특히 계단을 오르는 운동은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만 계단을 올라가긴 해도 내려올 때는 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해서 나이가 들 때 생기는 관절의 문제를 좀 예방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쨌건 규칙적인 어떤 운동이라는 거는 이 성호르몬 관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호르몬과 틀리게 이런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라는 것은 재료가 단백질도 있겠지만 콜레스테롤 주 재료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콜레스테롤 섭취를 하는 것이 성호르몬 합성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은 억울한 건데 무조건 뭐 나쁘다고 생각하고 콜레스테롤을 안 드시는데 사실 이런 성호르몬,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비타민 D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구조가
콜레스테롤을 제로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양질의 콜레스테롤을 기반으로 우리 남성 호르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달걀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달걀은 콜레스테롤 오르니까 안 먹는다고 하는데 하루에 뭐 한 알, 두 알 정도 먹는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우리가 섭취하는 원천으로 달걀을 드시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요. 생선 중에서는 연어, 고등어, 참치 이런 것들 또 우유 이런 데는 비타민 D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비타민 D가 사실은 또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홍삼도 이게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증가하고 특히 정자의 운동성과 정자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뭐 굴은 뭐 왜 이게 남성 호르몬에 좋으냐면 아이언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은 사실은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굴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아이언이 많이 든 식품은 굴 말고도 뭐 게, 새우 등의 해산물도 있고요. 식물성으로는 뭐 콩이나 깨, 호박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마늘, 우리가 사실은 남성 호르몬에 좋다고 마늘들 많이 드시는데 사실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늘하고 양파, 또 견과류 같은 데는 이 마늘도 그렇지만 이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셀레늄의 성분은 테스토스테론의 그 농도하고 비례를 하고요. 임신이 잘 안 되는 남성들한테 이제 보면은 셀레늄을 이렇게 우리가 투여했을 때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이렇게 좋아져서 이제 임신이 잘 된다. 그러니까 임신이 어려운 남성들은 검사를 해보면 테스토스테론도 부족하지만 셀레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셀레늄이 많이 든 마늘을 먹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당연한 이치에 맞는 이제 남성 호르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여성 호르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소플라본.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뭐 콩에는 이제 이소플라본이 많고요. 이 이소플라본이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콩이 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이제 여성 호르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콩을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먹게 될 수 있을까? 이제 두유 같은 것들이 되게 보면은 이소플라본도 많고요. 더 단백질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우울증이라든지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두유에 있는 단백질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근감소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콩나물도요. 우리가 나물 많이 드시라고 하는데 콩나물도 이소플라본이 많은 음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콩나물을 많이 드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콩나물 중에 이제 머리 줄기만 먹고 뿌리는 버리는 분들이 많은데 뿌리에도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떼어내지 않고 콩나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청국장 좀 냄새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지만 청국장이 이제 메주콩을 보통 10시간 이상 불리고 익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납두균이 이제 생기게 해서 이게 이제 발효시킨 한국의 전통 된장인데요. 여기에는 이소플라본이 흡수율이 이제 우리가 발효시키지 않은 콩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드실 수 있다면 청국장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티스의 마음이라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차이 때문에 사실 남성이 여성을 이해 못하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 못하고요. 특히 이제 갱년기가 되면 부부 간의 어떤 이 남녀 관계가 사실 조금 약간 티격태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마티스의 마음이란 그림을 보면 이 까만색 빈 공간을 하얀색 종이가 이렇게 얼핏 보면 채워질 것 같지만 보면 이게 사실 어긋나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렇게 일치되지가 않고 이 하얀색 종이가 까만색 빈 공간을 채울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티스의 마음이란 그림이 알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저 하얀색 종이에 있는 하트, 진심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부부지간이든 어떤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어떤 호르몬에 대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려는 저런 어떤 진심을 갖고 소통한다면 충분히 어떤 뭐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트로 제가 아까 호테크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호테크란 말이 이제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사실 호르몬으로 건강해지는 테크놀로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호테크 얘기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더 어떻게 건강해지고 젊어지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이라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유명한 얘기지만 플라톤이 얘기했던 동굴의 우상은 뭐냐면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모닥불이 비친 그림자를 보고 그게 실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은 사실 모닥불에 비친 그림자에 지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림자가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 크면은 겁내하고 그 그림자가 작으면은 더 가소롭게 생각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림자일 뿐이고요. 본질은 모닥불이고요. 그 모닥불이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 혈압이든 콜레스테롤이든 뭐 혈당이든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본질인 모닥불을 쫓아가라. 그래서 제가 동굴의 우상이라는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몸이 좀 아프다 생각하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혈당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이고 콜레스테롤은 정상이니까 정상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정상이라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더 불안해지거든요.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왜 병원에 가면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그 단계가 미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막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장은 막 두근두근 되는데 병원에 가보면 심장도 괜찮고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 우리가 검사하는 어떤 이 그림자는 다 정상이지만 이 모닥불, 호르몬은 벌써 균형이 깨지고 균열이 있는 거거든요. 호르몬이 우리한테 지금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병이라는 건요, 정상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중간 단계를 우리가 미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미병의 단계가 바로 호르몬의 문제고 그럴 때 내분비내과에 가서 여러분들이 호르몬 검사를 하면 여러분들의 호르몬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호르몬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남편이 드라마를 보고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울고 있고 또 뭐 서로 이제 사랑했던 관계인데도 뭐 짜증이 난다든지 뭐 지루해진다든지 갑자기 뭐 폭풍 노화가 오고 뱃살은 처지고 자꾸 이제 살이 찌고요. 밤이 되면 야식 생각나고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증상들, 그게 바로 다 저는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생긴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편이 드라마를 보고 우는 거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첫눈에 반했던 사랑이지만 부부관계가 지루해지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권태기의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이라고 그러죠. 뱃살이 처지고 자꾸 살이 찌고 근육은 감소하고 이것도 사실은 성장 호르몬의 문제고요. 밤이 되면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도 이때쯤 되면 막 라면 생각나고 야식 생각나고 이게 또 식욕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호르몬들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어떤 증상이나 질병을 갖다가 지배하는데 그러면 이제 호르몬을 갖다가 재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한 3,500가지에서 4,000가지 정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 잴 수는 없고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르몬은 재는 게 아니고 느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들도요,
이제 혈당을 재지 않아도요, 이 정도면 내가 혈당이 어느 정도일 거야 하고 증상적으로 느끼는 분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호르몬의 문제 때문에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그런 호르몬을 갖다 측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호르몬 제가 그래서 다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호르몬 건강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 얼굴이 자꾸 붓고 이제 온몸이 잘 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났다가 점심 때까지도 베개 자국이 없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뭐 불면증이 있고 자더라도 악몽을 꾸고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쉬었는데도 충분히 쉬었는데도 월요일부터 피로가 잘 안 풀려서 힘든 분들, 방금 밥을 먹었는데 또 헛헛해서 뭔가 먹고 싶고, 운동을 했는데도 살은 자꾸 찌고요. 감정은 잘 조절되지 않고 자꾸 우울하고 불안해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너 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냐 이런 얘기도 자주 듣고요. 또 밤에 이제 화장실도 자주 가고 또 화장실 가서 깨게 되고 잠도 잘 못 자고 항상 이제 목이 마르는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보셔서 여기 이 증상들의 3가지 정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거고요. 5가지 이상 있다면 내음비내과를 가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설공주의 거울처럼 우리가 항상 거울을 보면서 이 거울은 뭐 실제적인 어떤 외형적인 거울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속의 호르몬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자그마한 증상들이 사소하게 느끼지 말고 이게 어떤 호르몬의 균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간파하고 그런 호르몬의 줄기를 잡아서 건강을 우리가 이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 검사는요, 사실 어떤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검사해 보면은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증상은 있는데 호르몬 검사가 그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흔들어 봐야 됩니다. 자극도 줘보고요, 억제도 시켜보고 제대로 이게 자극이 되는지 제대로 억제가 되는지, 그게 안 됐을 때 이것도 호르몬의 균형이 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정적인 검사가 있고요, 하나는 다이나믹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이 다이나믹 테스트는 조금 어렵습니다. 병원에 뭐 하루 정도 입원해서 어떤 이제 자극 호르몬을 주기도 하고 억제시켜서 제대로 반응하는지를 봐야지만이 이 사람이 호르몬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느끼는 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바람은 재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말처럼 호르몬도 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고, 그렇게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호르몬에 경청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저는 호르몬 인생극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 여러 가지의 질병과 우리의 노화에 직결되는 화학물질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젊어지고 또 건강해진다면 이 호르몬 관리를 잘하면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고갱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서양화에서는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게 되는데, 사실 고갱은 서양 사람인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 그림이 흘러갑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이제 청년이 돼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상을 꿈꾸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누워있고, 그러다가 이제 한 마리의 하얀 새가 옆에 보이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 그림 자체에서 고갱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우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에 대한 어떤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는 거꾸로 이 하얀 새부터 시작해서 노인에서 청년에서 아이까지 이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면 항노화가 아니라 영노화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호르몬 관리를 잘하면요, 여러분 늙지도 않고 오히려 젊어지는 그런 어떤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티치아노의 실간, 슬기의 우이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청년에서 중년에서 노년의 모습을 하나하나의 동물로 비유해서
개하고 사자하고 늑대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인간의 어떤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덧없이 이제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노화를 우리는 다 원치 않죠. 그리고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젊어지고 싶고요. 그리고 또 건강해지고 싶은 게 우리의 염원인데 저는 우리 몸속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는 노화를 막는 회춘 호르몬이 있다. 그 회춘 호르몬이 과연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의 호르몬을 대장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림 맞추기 퍼즐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그림 하나 작은 것부터 다 맞추기 시작하면 결국 그 퍼즐을 풀 수가 없거든요. 근데 큰 그림 조각부터 우리가 딱 자리를 잡아놓으면 작은 그림을 퍼즐을 맞추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큰 그림, 제일 중요한 대장 호르몬이 첫째는 식욕 호르몬이고 두 번째는 성장 호르몬이고 세 번째는 수면 호르몬. 이 세 가지 호르몬이 회춘 호르몬이고 이 세 가지 호르몬, 대장 호르몬을 잘 관리하면 여러분들이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호테크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세 가지 회춘 호르몬을 회복하는 3주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건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3주 만에 그게 내가 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3주라는 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바꾸는 데는 21일 걸린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3주 동안 이런 호르몬 관리를 한번 이렇게 엑서사이즈 하듯이 딱 세팅을 시켜놓으면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견지해 나가면 결국은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3주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1주차 때는요. 한 가지 호르몬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또 다른 호르몬을 생각하는 거고 3주차 때는 또 다른 호르몬을 생각하는데 1주차 때는 여러분은 일단은 인슐린 호르몬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요. 혈관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호르몬인데요. 왜냐하면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가 끈적끈적하지 않고 혈관이 맑아지는 거죠. 또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 이유가 혈관에 찌꺼기가 만들어지면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또 이제 인슐린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에 찌꺼기가 되는 것도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고 혈관에 찌꺼기가 있으면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우리가 보면 이 혈관 찌꺼기를 만드는 습관이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들은 왜 넥타이를 꼭 매고 여자들은 배를 홀쭉하게 허리띠를 꼭 맞게 착용하는 이런 습관들은 안 좋은 습관들이고 흡연을 한다든지 특히 식사 중에서도 가공식품, 이렇게 트랜스 지방이나 액상가당이 많은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게 되면 혈관에 찌꺼기가 생기고요.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의 작용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습관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인슐린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혈당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도 분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청소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 청소 호르몬 인슐린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거든요. 당 지수라는 건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에 혈당이 얼마나 급격히 올라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당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잡곡밥이라는 식품이 있고요. 백설기, 라면, 피자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단위 시간 중에 공복에서 이런 네 가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쭉쭉 올라가는데 식품의 종류별로 틀리거든요. 잡곡밥이 올라가는 거하고 백설기, 라면, 피자가 틀린데 라면보다도 백설기가 더 여기 보시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의 변화는 이 백설기를 먹었을 때 급격히 올라가게 돼서 결국은 인슐린이 이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어떤 게 당지수가 높은 음식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첫 1주차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설탕이 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빵, 과자, 믹스커피 이런 것들. 또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들이 있잖아요. 면,
감자, 옥수수. 우리가 이제 감자는 보다 고구마가 더 이제 다니까 고구마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감자가 더 당지수가 높은 식품이거든요. 그래서 당지수가 높은 감자 같은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되고요. 과일 중에서도 이제 감이나 수박 같은 것들은 당지수가 높은 과일이기 때문에 이런 과일들은 안 드시는 게 좋죠. 반대로 당지수가 낮은 과일은 딸기나 이런 토마토 이런 것들은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드시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음식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당지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고구마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구워 먹는다든지 튀겨 먹는다든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기름으로 조리하는 음식들은 되게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튀김이나 볶음, 전 이런 것들 당지수가 높은 음식이니까 인슐린에 좋지 않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이런 경우에 액상가당이 많거든요. 반대로 우리가 식욕 호르몬에 약이 되는 음식은 잡곡밥, 뭐 콩 아까 얘기했던 대로 콩밥이라든지 두유, 청국장 이런 것들은 식욕 호르몬에 약이 되는 인슐린에 약이 되는 음식이고요. 또 칼슘이 많이 함유된 우유, 멸치, 시금치는 칼슘은 인슐린의 분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좋고 또 이제 섬유질 식품, 양배추, 미역, 샐러리, 귀리 이런 것들은 이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섬유질 식품이 드시게 되면 평균 당지수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권해드리고요. 물도 매일 1.5리터 이상 드시게 되면 이 식욕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주차 때는 내 식성에 맞는 이 당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두고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1주차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2주차 때는 인슐린은 식사하고 관련이 있지만 성장 호르몬은 물론 식사도 관련이 있지만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때 했던 연습은 계속 하시면서 2주차 때는 여러분들이 성장 호르몬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호르몬은 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일주일에 5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좀 해줘야 성장 호르몬 분비가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성장 호르몬을 갖다가 뭐 근력 운동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덤벨 뭐 이렇게 막 뭐 벤치프레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는 운동법은 또 간단히 일상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자를 이제 잡고 서서 이렇게 발꿈치 이렇게 까치발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성장 호르몬 촉진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의자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도 이렇게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면서 쭉쭉 펴주는 것도 성장 호르몬 촉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성장 호르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성장 호르몬 재료가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살코기나 해조류, 고등어, 연어 같은 경우에 성장 호르몬에 좋은 음식이니까 이제 1주차 때 그 인슐린, 2주차 때 성장 호르몬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요. 3주차 때 중요한 또 대장 호르몬은 수면 호르몬입니다. 이 수면 호르몬은요, 멜라토닌 호르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수면 호르몬을 되살리는 방법은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내가 일정하게 자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연관성이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고 많이 웃을 때 이런 어떤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우리의 감정 조절도 필요하겠고 제일 또 중요한 건 하루에 30분씩 햇볕 쬐면서 걸어라. 햇볕을 우리가 천연 영양제라고 할 정도로 햇볕을 쬐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지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고 이 세로토닌이 결국은 멜라토닌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걷는 운동이 굉장히 이런 수면 호르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수면 호르몬도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멸치, 각각류, 두유, 우유,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1주차, 2주차, 3주차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유지해 가면서 그게 하나의 습관으로 세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3개월, 3년 쭉 가면서
이제 그런 호르몬 관리를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3주 프로젝트를 하기 전과 후에 체중, 그 다음에 렙틴, 그렐린 같은 식욕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들을 측정을 했는데 이 3주 프로젝트 전후에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들이 개선된 것도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혈당이나 이 근육이 조금 증가돼서 근육량이 건강이 좋아졌던 그런 결과들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한 5번째 시간 동안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호르몬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여러분 마트로시카 인형 아시죠? 그 러시아 인형인데 이렇게 인형을 하나씩 벗겨보면 맨 마지막에 작은 인형이 있거든요. 그 인형이 바로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에, 내 마음속에 마지막 그 인형의 목소리, 그 호르몬에 경청한다면 건강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런 호르몬을 알게 되면 건강이 보이고요. 젊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민등록증의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음식도 약식동원이란 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식이 곧 나의 건강의 현주소라고 생각하고 음식도 잘 가려 드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쾌한 호르몬 습관이라고 해서 6가지의 그 어떤 그 유쾌한 그 생활 습관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그 쾌식, 규칙적으로 식단을 구성을 하고요. 또 식단도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미네랄, 그리고 또 이제 운동도 즐겁게 해야 되지 이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쾌면,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약물의 오남용을 경계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뭐 누가 좋다고 해서 나도 좋고 다 그걸 먹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나한테 필요한 건지, 그리고 얼만큼 필요한 건지 알아서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드시고,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좀 중단했다가 다시 드시는 그런 어떤 스마트한 건강기능식품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당뇨병, 갑상선, 고지혈증, 골다공증, 우리는 따로따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성인병도 본질은 호르몬의 불균형이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만드는 또 다른 얼굴들이 이런 개별적인 성인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왜 돈을 쫓아가면 돈을 못 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질환 치료에 극복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다 결국은 급하게 쫓아가다 보면 쫓아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도미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해지고 싶다면 호르몬 균형을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편작이라고 그 동양의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요. 그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병이 났을 때 합병증이 생기면 그거 고치는 의사고, 자기의 둘째 형은 병이 났는데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는 형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큰형은 병조차 생기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자기의 큰 이제 의사인데, 정말로 진정한 치료는 자기의 큰형 같은 사람이 진정한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병이 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미병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어떤 그 편작의 큰형 같은 역할이 저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강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좀 많은 에너지도 얻고 영감을 얻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런 것들이 정말 호르몬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호르몬이 어떻게 보면은 원동력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생로병사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저 비밀의 열쇠가 신이 인간한테 저 손끝에서 전달해 주려는 그 물질이 저는 바로 호르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5번째 시간까지 벤자민 버튼의 시간 여행처럼 호르몬 타임머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호르몬의 시선으로 그림도 얘기하고 또 호르몬과 건강을 얘기했는데요. 벌써 이제 끝나는 시간이 되니까 좀 약간 아쉬운 또 약간 좀 또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됐는데 어쨌건 뭐 아이작 뉴턴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거대한 대양입 속에서 있는 하나의 예쁜 조개 껍질일 수도 있고요. 아직 우리 호르몬이 다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르몬의 균형을 잡고 잘 관리한다면 건강해지고 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호르몬이 여러분들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호르몬을 향해 손을 내밀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제 5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르몬의 세계에 이제 작은 발걸음을 딛게 되면 이것이 뭐 지금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의 건강과 또 행복에 위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달래 씨가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61세이고 호르몬을 복용한 지 5년 됐는데 얼마나 더 먹어야 되는지. 사실 이제 이게 그 자궁의 정도와 유방의 이런 정도에 따라서 호르몬의 이제 종류를 에스트로겐만 먹느냐, 프로게스테론을 먹느냐, 병용요법을 하느냐에 있어서 달라지게 되고요. 되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을 갖다 같이 썼을 때 뭐 10년 또 어떤 경우에 15년 정도 드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달래 씨 같은 경우는 5년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드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NJ라는 분이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갑상선 호르몬과 골다공증 문제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성 호르몬은 뼈에서 칼슘을 이렇게 못 빠져나가게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폐경기에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을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뭐 여성 호르몬 또 남성 호르몬도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남성 갱년기가 되면 뼈가 또 사실 또 이제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과 골다공증의 관계도 그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들의 관계를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만두김이란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네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 같은데 근육량을 늘리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는 속도 늦출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운동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육이 늘어나면요. 남성 호르몬 수치가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두김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결국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저하되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운동이나 우리 식사 그런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 갖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해피란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분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있고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줄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개는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비만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고 마른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줄이는 음식이나 운동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먹게 됐을 때 일부 약물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문제가 남성화되는 거, 다모증, 여드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이제 명사특강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아까도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 5가지의 강의를 듣고
이 당뇨병, 호르몬 여러 가지 내분비 내과 질환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좀 높게 됐다면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이것으로 이제 제 명사 특강 강의 5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